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자 서해를 접한 충남도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원자력연구원과 TF팀을 꾸려 방사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바다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결정을 막을 길은 없다며 정부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영향이 적다고 해도 수산물 기피 현상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클 거라며 안전망 구축과 수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소비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피해 지원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해역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업 지도선에 탑재된 국내 최초의 선박용 방사능 측정 장치를 환경 정화선에 한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1분 단위로 바닷물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세슘 등의 핵종이 검출되면 연구원에 자동 통보돼 정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 시료에 대해서 채취가 이루어지고요.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는 저희 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이 돼서 정밀 분석을 함으로써 또 해역과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소비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서해 어민들과 소비자들은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SNS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해산물에 대해서 많이 꺼려질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을 맞는 요즘은 축제 등을 통해 수산물의 성수기를 맞는 시기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3조 4천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설비 일부가 가동되지 못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는 클러스터 장비 추가 설치로 전기요금이 7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까지 장비 절반의 가동을 중단했는데 지난 1988년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 이후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이 축소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도입할 슈퍼컴 6호기의 운영 예산 80억 원도 전액 삭감되면서 슈퍼컴 셧다운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지난 6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차량 2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에서 만취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2달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됐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는 각각 13만여 건과 15,000여 건.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충남경찰은 5년 사이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26살 남성의 차량을 최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승용차입니다. 충남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남성은 지난 21일 부여에서 공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가 넘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면허를 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계속 재범의 우려가 높다 판단해서 차량 압수 조건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입니다. 대전경찰도 지난주 상습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각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함께 대출 유도 사기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10명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지적장애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실행해 돈을 갈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지만 피해자 10명은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직접 변제해야 했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금융기관에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 계약 해지와 채권의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 광역 급행버스로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은 이른바 엠버스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도입을 예고했다가 오는 9월로 개통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현재는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대전 세종 광역 급행버스인 엠버스. 개통을 약속한 9월이 다가왔지만 시범 운용은커녕 아직 면허권조차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엠버스 개통 지연에 일각에선 관계기관 간의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하자 최민호 시장은 기관 간 엇박자는 없으며 계획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종시는 준비기관 간 공통된 의견으로 원만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개통 시기부터 지연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업자로 선정된 운수업체가 개선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세종 엠버스의 요금은 기본 1,700원, 최대 2,000원으로 책정돼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아직까지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되지 않아 탑승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운수사의 입장입니다. BRT 버스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버스들이 잇따라 개통하고 있고 BRT 전용 노선도 이용하지 못해 교통정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손꼽힙니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전 세종 시내버스와 달리 엠버스의 경우 손실을 운송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최 시장은 수익성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입찰 조건에 어떤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건 처음부터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비수도권 최초 도입되는 대전 세종 광역 급행버스 엠버스가 과연 연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최대 관문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안산 산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재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고 공공시설 규모 확대와 사업 시행자의 민간 부문 비중 축소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산단 조성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시 참여 조건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예타 기간 단축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지정고시를 받은 안산 국방산단은 지난 5월 그린벨트 해제 첫 심의에서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표님은 충청권에서 표를 덜 얻었고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더 많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마음을 사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청권 민심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제 바로미터,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곳이죠. 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 또 그 후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저희가 못 냈고
그게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민심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지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충청권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이나 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뭐 부족한 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의 지역 발전,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제가 애쓰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인데요. 서산 신공항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도 현안이 진척이 거의 안 돼서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뒤로 하고 민주당도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지역의 반응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야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가 원래 약속했던 바대로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설, 서산 신공항 확보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수차례 대선 때도 방문했었고 또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재판 중인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다른 또 사안이 발생할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빌 때 청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게 제 입장인 것이죠. 부당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소환하면 응해서 조사받는다. 영장 청구하면 방탄국회 소집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해라.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요. 뭐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많으시니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냐는 이런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전망이 아니라 기대겠지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또 그에 동조하는 일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대표님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 총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 이기자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지게 만들겠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대한 민심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비록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망보다는 바람직한 상황을 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후배를 7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폭행한 14살 A양 등 중학생 3명이 대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14살 여중생의 뺨과 얼굴을 때리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 학생들은 실형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 운행이 제한되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등록된 어린이 전용 노랑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학기 수학여행을 비롯해 현장 체험학습 취소 등 교육과정에 심각한 파행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며 학교에서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 전세버스 대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